우크라이나 사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다시 얘기하면 미국과 러시아의 이런 대결 구도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제넷 옐런하고 우크라이나가 한판 붙었는데 결국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제넷 옐런이 이겼죠. 그래서 미증시는 안도랠리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어제하고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외국인 차익 실현성이 매도세를 근거로 뭐 조정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틀렸습니다. 죄송하고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똑같은 흐름이었는데 개파락 출발했다가 상해 지수 중국 증시 10시 반 개장하면서 상해 지수 반등을 우리가 같이 쫓아가면서 결국 전략 후 보합으로 이제 마감을 했죠. 이틀 연속의 랠리 이후에 오늘 금요일장까지 해피엔딩이 가능할런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시죠. 먼저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으로 힌트를 한번 얻어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옐런과 우크라이나의 대결에서 옐런이 한판 승, 월간은 안도 랠리. 오늘 미국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심화될까 이런 우려가 좀 있었고요. 백악관에서 러시아에다가 도발적인 행동하지 말아라, 우크라이나의 땀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개장 초반에 조금 부진하게 나가다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는 듯 했지만 오전에 제넷 옐런 신임 연준의장이 상원에서 아주 시의적절하면서도 친시장적인 발언을 하면서 안도 랠리를 몰고 왔다 하네요. 내용이 어떤 것이었나 한번 보실까요? 일단 2주 정도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마련해 놓은 이 자료고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워싱턴 DC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눈 덮인 설경을 같이 올려놨네요. 제넷 옐런 신임 연준의장의 서명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교과서적이고 모범생의 느낌이랄까요? 잭 루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 사람은 이렇게 지렁이처럼 막 해놓은 화제가 됐었죠. 달러와의 이제 미 재무장관이 서명을 하는데, 자 어쨌든 연준이 고용 동향에 근거해서 양적 완화 줄인다는 거, 요게 이제 기존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1월 달부터 시행했고 12월 달에 발표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뭐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연준이 원래 저렇게 하려고 했었고 시점이 이제 그랬다는 거고요. 이번에 실행만 했을 뿐이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FMC에서 추가 양적 완화 축소 즉 테이퍼를 더 할 수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흔히 쓰는 표현으로 프리셋 콜스는 아니다. 정해진 바는 없고 다 이게 고용시장 동향과 전망에 근거해서 유동적이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줄일 여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FOMC에서 항상 얘기하는 연준 통화 정책, 지금 이제 양적 완화 기조의 목표는 바로 실업률 하향이고 그 목표치가 6.5%잖아요. 제넷 옐런은 실업률도 중요하지만 인플레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은 다시 말하면은 오어가 아니라 엔드다. 쉽게 얘기해서 실업률이 먼저 목표에 도달하더라도 결승점에 골인을 하더라도 인플레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판 접지 않는다. 이 저금리하고 통화 완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 인플레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시면 이머징 마켓 그 통화 불안에 대해서 뭐 언급이 있습니다. 최근 이머징 국가들의 금융시장 스트레스와 버너러빌리티는 저거죠. 그 취약성 같은 거, 변동성. 여기에 대해서는 우열반이 존재를 하는데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터키 이런 데가 열반이고 이게 암이고 명은 한국하고 대만은 밝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별로 차별화가 있다. 음지, 양지로 나눴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지표에서 표시되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이미 한번 보여드렸었죠. 외신 브리핑에서요. 한국은 가장 그래도 내성이 강한 나라로, 반대로 브라질하고 터키는 제일 좀 이렇게 피해 여지가 큰 나라로 좀 이렇게 좀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한번 보셨었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 테이퍼에 따라서 금융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제 변명을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좀 지난해부터 좀 이렇게 좀 여러 번이 나타나고 있지만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아직 연방 기준 금리를 깨지 않는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 0에서 0.25% 구간금리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테이트먼트하고 이 머티리얼들은 이제 미리 준비된 것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렇다고 치지만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제
의회 증언이나 뭐 이 국회에서 뭐 이 질의응답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뭐 대답 안 하면 또 막 대답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러고 또 막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뭐 지금 뭐 누구 뭐 가르치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따지고 이러는데 오늘 Q&A에서도 약간 좀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건질 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CNN 머니 보시죠. 상원 금융위원회 이제 이 Q&A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이 최근의 지표 둔화가 진짜로 날씨 탓인지 아니면 진짜 추세 둔화인지 요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사진에 나온 것처럼 I'm not sure. Who knows? 아직까지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뉴욕주 상원의원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질문 내용 보실까요? 뉴욕주 상원의원 찰스 슈머, 만약에 최근 지표 둔화가 날씨 영향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은 테이퍼 기조를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제넷 옐런. 만약에 날씨 탓이 아니라는 게 증명된다면은 테이퍼 자체는 뭐 좀 미뤄질 수도 있고 수정이 가능하지만은 만약에 그럴 경우 미국 경제 전망에 심각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서로 바라는 게 좋겠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이 제넷 옐런 상원 청문회 가지고 뭐 비둘기파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좀 그렇고요. 뭐 지금 이 보신 내용을 가지고도 뭐 일부 외신이나 뭐 국제면 기사에서는 제넷 옐런이 테이퍼를 수정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게 시장에 긍정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아니고요. 기존 입장하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CNN 머니 내용 보시면은요. 이제 이 날씨 탓이라는 아이러니는 여기서도 이제 CNN에서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CNN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본인 자체가 제넷 옐런 자체가 날씨 때문에 상원 증언이 이제 2주 연기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활동에는 지장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상원 증언을 아예 안 하고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게 디스카운트 요소라고 보기가 애매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다. CNN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CNN의 아이러니는 날씨 탓이 분명히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제넷 옐런 본인이 그랬어요. 하지만 상원 청문회에 있는 걸 없앨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지금 주택지표, 소비지표, 제조업지표, 고용지표 전부 다 날씨 탓이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날씨 탓에 줄었으면 언젠가 다시 이게 더해져야지 맞지 날씨 탓이라고 해서 이게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죠. 전문가 의견 들어보실까요? 뉴욕 세런 캐피탈의 대표 애덤 세런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제넷 옐런 상원 출석하고 증언 요 자체가 시장의 현실감을 살려주는 이벤트였다. 다시 말하면은 날씨 때문에 출석이 연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연준이 당초 시장이 확인하고 싶어 했던 사실들을 직접 발언하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해줬다. 이를테면은 테이퍼를 진짜 마음 먹었구나. 근데 인플레이션도 중요하다. 그리고 날씨 영향도 없지는 않다. 뭐 이런 평가가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줬다는 거죠. 요즘 사실 외신하고 해외 금융사들 리서치 보고서 보면 날씨 영향을 뭐 계산하느라고 바쁜데요. 누구도 뭐 이걸 확신할 수가 없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 한번 보실까요? 이제 1월 달에 소비가 많이 위축됐었죠. 심지어는 날씨 탓이라고 하기에는 온라인 쇼핑 매출까지 줄어서 사람들을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2월 한 달 동안 주간으로 나눠서 본 신용카드 매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신용카드도 많이 쓰지만 리볼빙, 그러니까 자유회전 결제 시스템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상당히 소비에 민감한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막대 그래프 3개가 같이 오잖아요. 첫 번째 게 재작년, 두 번째 게 작년,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이게 이제 올해인데요. 뭐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2월 초, 2월 둘째 주, 그다음에 2월 셋째 주. 물론 작년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이거는 뭐 그냥 경제 회복세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은 1월 달에 팍 줄어들었던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이제 지난주부터 벌써 봄 날씨의 기운이 막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지난주 정도에는 이렇게 좀 올라와야 이전에 1월 달에 이 감소분에 대해서 좀 만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날씨 탓이라고 보기가 좀 그렇다. 왜냐면 앞에서 보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줄어드는 거는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연기가 된 거예요. 소비든 뭐든지요. 고용이든. 근데 그런 더해지는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너무 지저분하죠. 이제 설명은 또 핵심적인 것만 드리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앞에서 이제 미국 국채금리에 대해서 뭐 변동성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10년물 국채금리하고 한번 체크해 보시죠. 앞에서도 제가 뭐 이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렸지만은 어제 그제 코스피 지수 외국인 매도를 기점으로 해서 조정이 나온다는 시나리오는 사실 여기서 본 거거든요. 10년물 국채금리하고 코스피 지수 같이 보실까요? 오늘도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는 추가 하락하면서 2.65를 깨고 내려왔는데요. 지난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단기 저점을 같이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반등도 함께 일어나는 도중이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갭이 벌어진 증상에 대해서 아무래도 코스피가 좀 내려오면서 맞출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빗나갔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상한 현상이 있죠. 원래 대표적인 글로벌 안전자산 미국 국채하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은 반대로 가야 되고 금리는 동조화가 맞는데 요즘에는 역동조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어색한 동행이라는 거죠. 주식 오르고 채권도 오르는 날이 많고 주식 내리면 채권도 내리는 날이 많고 이제 이렇다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날씨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긴가민가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이 정정 불안 때문에 미국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글로벌 트렌드가 이제 미국 국채로 가서 수요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럴 경우 미국은 자체적인 이런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 표를 보셨을 때 주식이 내려와서 맞추든가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맞추든가 이것도 이제 갭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약간의 정반 합으로 보는 거죠. S&P 500 지수도 약간 좀 내려오고 채권 금리도 조금 올라가면서 이제 만날 것이다. 근데 만난다고 보기에는 좀 갭이 너무 크고 어쨌든 갭이 좁혀지려면은 주식은 조금 하방의 압력이 있고 채권 금리는 약간 상방의 압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증시 전망하는데 뭐 상고하죠, 상저하고 이런 의견은 엇갈렸지만 대부분의 월가 애널리스트 그리고 우리나라 리서치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한 것이 올해 금값은 무조건 하향이고 미 국채 금리는 무조건 상방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올해 첫 2달 동안은 전혀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었죠. 이런 게 해소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도 뭐 여기에 뭐 당한 놈이지만은 최근에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프로그램 매수를 끌고 들어온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핑계는 가능하지만 현상을 한번 짚어보기로 하죠. 미국 증시의 경우 지난해는요, 보시다시피 월요일은 항상 하락했었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쭉 상승하는 흐름이 이제 나타났었습니다. 전약 후강이라고 주간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올해도 계속 될 것이냐.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월요일은 더 많이 빠지고, 화요일은 바로 반등하고, 수요일은 또 바로 내리고, 목요일은 또 반등했다, 금요일은 결국 또 빠지고, 이렇게 그야말로 이 널뛰기 장세가 올해는 좀 계속 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트렌드로 봐서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금요일 해피엔딩으로 어쨌든 상승 마감도 가능할 것으로는 보지만은 오늘 밤에 또 미국은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그럼 다음날 월요일날 또 우리는 빼서 하락 출발이고 뭐 그러다 보면 월요일 밤에 또 미국 오르면 우리나라 또 따라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좀 복잡한 지금 현재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손톱 및 가시는 일본 경제, 일본 증시였는데 최근에는 이 손톱 및 가시가 완전히 빠진 건 아닌데 조금 통증이 좀 적죠. 오히려 손톱 및 가시가 통증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손을 쓰기가 더 좋아져서 롱숏으로 니케이 지수는 어제 그제 이틀 연속 내렸고 우리는 어제 그제 이틀 연속 외국인 순매수로 오른 상황인데요. 일본 경제와 증시에 대한 월가 전문가들의 진단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시죠. 아베노믹스가 후퇴는 아니다. 후진은 아니고 전진은 계속 하는데 속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고요. 지난 한 해 동안 니케이 지수 상승률이 무려 57%가 올랐네요. 대단하네요. 진짜 개별 종목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피로감인지 아니면 기대가 너무 앞서 나갔는지 아무튼 최근에 일본 증시만 아시아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혼자 하락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중국도 반등하는데 여기에 대한 UBS하고 리차드 번스타인 리서치 보고서 각각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UBS 측에서는요. 일본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다시 내리막길을 앞두고 있는 데다가 실질 임금 상승률 그리고 회사채 발행 동향 등이 아직도 정체기를 벗어나지 못한 만큼 지금 일본 증시에 대한 전망도 내려잡을 수밖에 없다. 다음에 리차드 번스타인 리서치는요. 일본 소비세 인상이 4월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요 진통을 한번 겪고 나서 하반기 일본 증시는 결국 투자자들의 선택을 바꿔야 말 것이다. 왜냐하면은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기조는 하루 이틀 내로 뒤집어질 그런 명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얘기 나온 김에 달러 대비 엔화 환율 오랜만에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연초만 해도 105엔대 거의 근접하고 있었는데 2월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하락해서 지금 102엔대 초반에서 저공 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지표로 봐야 되겠지만 이게 103엔을 넘어가는 순간이 과연 언제 올까요? 4월에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저가의 사자, 밀짚 모자를 겨울에 사자 이런 수요가 좀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만약에 같이 올라간다면 우리한테도 부담이 되는데 그 선을 저는 103엔 한 50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이번 주에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결과인데요. 오늘 밤에는 물론 나오지만 우리는 이제 금요일장 마감하고 나면 끝이라서 월요일날 봐야 되겠고요. 1.12% 오르면서 61.37에 도달했고요. 61선을 넘은 게 벌써 불과 지금 한 3주 만인가 한 달 만인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때보다 외국인들이 약간 좀 위로 보고 있고 어제 그제 조정 시나리오는 제가 버리는 것으로 하되 오늘 일단 단기 고점까지는 도달할 수 있겠지만 이제 다음 주가 문제죠.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보다 약간 이제 상방으로 보고 외국인이 순매수 하루도 이어질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앞에서 보신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른 국채금리 하락이라든가 이런 게 좀 신경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61.37이 객관적으로 봐서 코스피 지금 현재 지수 때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62선 정도 돼야 1900 중반이 정당화되고요. 저 정도면 아직까지 이제 현재 코스피 지수를 지탱해 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시되 오늘 상승에 대해서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으시든지 이제 이런 판단은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도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은 금요일장 이번 주간을 해피엔딩 할 텐데 10시 반에 중국 증시도 한번 보고 이렇게 변동성에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네델란 얼굴과 함께 오늘 글로벌 마켓 나우 금요일 순서 전해드렸습니다.